요즘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다는 분들 참 많은데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그리고 꾸준한 운동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수치가 낮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혈당이 쉽게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요, 왜 나는 이렇게 혈당이 안 떨어지지? 그 이유가 명확해질 거예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내 몸 안의 대사 시스템이 이미 꼬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점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인슐린은 세포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야 하는데요. 그 문이 고장나면 포도당은 계속 혈액 속에 남아있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비만, 간 수치, 내장 지방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자예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바로 FTO 유전자. 이 유전자 변이가 되면 배고픔을 더 자주 느끼고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훨씬 더 잘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FTO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쌓이고요. 특히 복부 중심으로 내장 지방형 비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내장 지방형은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 인슐린 수용체를 막습니다. 즉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해도 몸속에 이미 당을 못 쓰는 시스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헬스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짜준 내 몸에 대한 기준과 어떠한 이해도도 없는 식단을 그냥 계속 따라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몸을 모르고 구성한 식단은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헬스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식단 코칭을 받을 때 항상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사람마다 유전자와 생활 패턴도 참 다른데요. 모두 똑같은 식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는 50여 명의 유전자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짜 내가 이런 식단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납득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몸이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는 체질임을 내가 알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과 그냥 맹목적으로 나 지금부터 살 빼야 하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지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출발부터 다른 거죠. 의지의 크기가 다르고 또 지속할 수 있는 확률도 다르게 됩니다. 헬스장이나 일반 운동센터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작은 횟수의 PT에서는 운동을 배우는 것도 사실 벅차고요. 고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또 생활 패턴에 맞춰서 그 식단을 고려하고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식단을 구성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받거나 운동센터에서 1:1 관리를 받아도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살이 찌고 또 요요가 오는 이유예요. 저희 유전자 맞춤 PT에서는 유전자 상담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 3개월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전자 전문 코치의 1:1 케어가 함께 시작을 도와드리고요. 끝까지 같이 함께 합니다. 식단 운동뿐만 아니라 멘탈까지도 함께 케어해드려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하고 날씬하고 또 오래 유지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몇백만 원을 들여서 PT를 받고 잠깐 살 빼고 또 요요가 2배, 3배로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걸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10년 후가 돼도 20년 후에도 살찔 걱정 없이 식단의 압박감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유전자 맞춤 PT에서는 개개인마다 다른 유전자에 맞는 평생 유지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간 수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은 해독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심 허브예요. 식사 후 포도당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죠. 하지만 GCKR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요, 간 안에 지방이 쌓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쉽게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 간이 당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도당을 계속 저장하면서 혈당을 높여버리게 됩니다. 간이 필요할수록 혈당은 올라가죠. 그래서 단순히 당을 줄이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피로관리가 일단 우선입니다. 비타민 B군과 충분한 수면이 헬스장에서 하는 러닝머신이나 아침마다 올라가는 등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간 관리가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는 말 이제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내장지방인데요. 이 내장지방 별명이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혈당 공장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혈당 공장이라고 할까요? 겉보기에는 살이 많이 안 쪄 보이는데 혈당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장지방 때문일 가능성이 사실 높거든요. 내장지방은 단순히 저장 공간이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고 지방산을 간으로 내보내는 혈당 공장이에요. MC4R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내장 지방이 잘 쌓이고 아디포덱틴이라는 인슐린 감수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 결과 혈당은 더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연결돼요. 즉 유전적으로 비만이 잘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간에도 지방이 잘 끼고 결국 혈당까지 불안정해지는 대사형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할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장 지방을 줄이세요. 두 번째, 간 기능 회복하기. 세 번째, 유전자형 맞춤 관리. 예를 들어 FTO 유전 변이가 있는 사람은 식사량보다 포만감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굶는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는 피하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시고요. GCKR 변이가 있다면 지방간 관리 루틴이 먼저예요. 간 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섭취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면, 충분한 수면 하셔야 해요. MC4R 변이형은 내장 지방을 태우는 30분 이내 짧은 공복 운동과 짧게 나눠서 먹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같은 혈당 관리라도 사람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누구는 간이 먼저, 누구는 비만이 먼저, 누구는 인슐린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내가 어떤 대사형 체질인가를 아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모른 채 무조건 식단만 바꾼다면 평생 그 수치와 싸우게 됩니다. 이제는 당이 아니라 대사를 봐야 할 때예요. 내장지방, 간수치, 유전자 이 3가지를 함께 관리할 때 비로소 혈당이 움직이게 됩니다. 나에게 꼭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실패한 게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과 다른 매뉴얼을 가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자유롭게 파이팅!